결혼비자 교제 경위서를 쓰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혼비자 심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비자 심사관은 어떤 교제 경위서를 신뢰하고 반대로 어떤 교제 경위서를 가장 싫어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년째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고요. 저 그동안 정말 많은 국제 커플들의 교제 경위서를 검토했고 또 직접 작성하면서 비자 허가를 도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심사관의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교제 경위서 유형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전문 행정사는 교제 경위서를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실제로 서류를 준비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작성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이해하셔도 교제 경위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서류는 정말 읽기 힘들다 하는 서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일기처럼 작성한 교제 경위서입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시간 순으로 길게 적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물론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심사관은요,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비자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자 허가를 위한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게 작성하면 읽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핵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사관이 싫어하는 서면 2위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비자 심사는 감정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관은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법과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진심이 담긴 글이라도 그 진심을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가 없다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득 요건이 부족하다거나 과거 체류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제 경위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전달할까 보다 심사관이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줄까, 이 관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 심사관이 가장 싫어하는 서면 1위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양만 많은 서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료를 많이 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진도 많이 내고 카카오톡 대화도 전부 출력하고 교제 경위서도 최대한 길게 쓰면 진정성이 더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심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사관은 하루에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비자 신청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서류를 보는데 필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앞뒤를 넘겨야 한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심사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내용은 금방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오히려 심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도 일부 제외 공간에서는요, 혼인 사진도 일정 분량을 넘기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고, 메신저 대화도 심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자료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을 제출하더라도 이 사진이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화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이 대화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관도 이 자료는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서류는 양이 많은 서류가 아니라 심사관이 읽기 편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드실 건데요. 그럼 전문 행정사가 쓰는 교재 경위서는 뭐가 다른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 경위서를 작성하기 전에 심사관이 이 서면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비자 신청 서류에서 교재 경위서나 교재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커플 두 분의 연애 이야기가 궁금해서가 아니겠죠.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시작됐는지, 교제가 실제로 계속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취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이 진정한 혼인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결국 교재 경위서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경위서 구성도요, 심사관이 이 서류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확인됐네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읽다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증명하는 자료는 어디에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하는 건데요. 결국 전문 행정사가 작성하는 교재 경위서는요, 단순히 사실관계를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요, 의뢰인들의 각각의 상황을 파악해서요, 심사관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다시 설계해서 쓴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일반인이 작성한 교재 경위서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재 경위서는 분량이 중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잘 정리된 한 장이 두서 없이 작성한 10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교재 경위서는요, 심사관이 읽기 편해야 하고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이해해도 교재 경위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비자 심사에서 심사관이 가장 싫어하는 서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 일기처럼 길게 쓰지 말 것,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 것, 그리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 것. 무엇보다 심사관에 필요한 내용을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교재 경위서와 그렇지 않은 교재 경위서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는 실제 국제결혼 부부들이 F6 비자를 허가받은 사례와 후기를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